오늘 여러분께 정말 화가 나는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셨나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288만 명이 내년부터는 또 하나의 혜택을 잃게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 말입니다. 288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부산시 전체 인구가 약 320만 명입니다. 거의 부산시 전체 인구에 맞먹는 어르신들이 이중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상담받으신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67세인 김 사장님의 절규 섞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께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단 5만 원만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비과세 종합저축까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화가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세금 혜택까지 빼앗아 간다고요? 소득이 조금 높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입니까? 국민연금 받아서 겨우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겁니까? 김 사장님의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보셨지 정확히 어떤 혜택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5천만 원 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69세인 박 사장님께서는 작년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3천만 원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연 4%의 이자를 받아서 1년에 12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일반 통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0만 원에서 세금 15.4%인 18만 5천 원을 떼고 101만 5천 원만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덕분에 120만 원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거의 19만 원을 더 받은 셈입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만 원이면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예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 이런 혜택도 못 받게 된다니 너무 억울해요. 비과세 종합저축의 장점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 보통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통장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따라서 오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의무 가입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절세 상품들은 3년이나 5년 같은 최소 가입 기간이 있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단 하루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해지해도 세금상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물론이고 증권사의 주식, 펀드, 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이 비과세 계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의 가입 조건이 내년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그야말로 정책의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나이만 맞으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도 새로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736만 명입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의 은퇴자가 약 288만 명입니다. 이 288만 명이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을 새로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72세인 이 사장님의 경우입니다. 이 사장님의 소득 인정액은 월 23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인 228만 원보다 단 2만 원만 넘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 2만 원 차이로 기초연금 34만 원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세금 혜택까지 빼앗는다고 해요. 2만 원 때문에 연간 400만 원 가까운 손실을 보는 셈이에요. 이게 공정한 정책인가요? 이사장님의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조금만 넘어도 기초연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잃게 되는 이중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정부의 논리를 이해해봐야 대응 방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수 확보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수 손실도 커지고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논리입니다. 5천만 원을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세금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논리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받는 288만 명의 상당수는 부자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기준을 조금만 넘는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이런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 세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만 판단해서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실제 생활 여건이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 변화로 피해를 보는 288만 명은 정확히 어떤 분들일까요? 단순히 부자들일까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288만 명 중 상당수는 기초연금 기준을 조금만 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보다 조금 높은 230만 원, 25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실제 생활 수준을 보면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월 250만 원의 소득으로 서울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를 제하면 여유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68세인 정 사장님의 경우입니다. 정 사장님의 월 소득은 국민연금 120만 원과 개인연금 80만 원,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50만 원을 합쳐서 250만 원입니다. 언뜻 보면 넉넉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리비와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실제 가처분 소득은 180만 원 정도입니다. 정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 18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5천만 원을 투자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적금에 1,000만 원 정도 넣어서 받는 이자에 세금 안 내는 게 고작인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니 정말 서러워요. 이처럼 288만 명 중 상당수는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을 조금만 넘는다는 이유로 이중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연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입한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서둘러 가입하고 계십니다. 특히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왜 증권사 계좌가 인기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행이나 보험사의 상품은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만기가 되면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재가입이 안 됩니다. 둘째, 증권사 계좌는 만기가 99년 등으로 길게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평생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70세인 최 사장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증권사에 가서 비과세 종합저축을 개설하셨다고 합니다.
은행 적금은 3년 만기라서 내년에 만료되면 재가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만기가 긴 상품으로 가입했어요. 복잡한 건 모르겠고 일단 안전한 채권형 펀드에 넣어뒀어요. 지금까지 증권사에 계좌가 없으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순식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평생 5천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가입하신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한도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두르다 보면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과세 혜택이라면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만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재가입이 안 되므로 가능하면 만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가입하신 분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66세인 김 사장님께서는 처음에 은행 적금에 가입하려고 하셨다가 만기가 3년이라는 걸 알고 증권사 상품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적금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재가입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증권사 상품으로 바꿨어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만기가 길어서 안심이 돼요. 비과세 종합저축 외에도 시니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막혀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입니다. 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 종합저축만큼 혜택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니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펀드 투자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펀드는 배당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완전한 비과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절세 효과는 있습니다.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71세인 박 사장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3천만 원, 연금저축에 1천만 원,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이 있어요. 한 가지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법을 써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의견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시민단체와 노인복지단체에서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대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기준과 세제 혜택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은 과도한 연계입니다. 서로 다른 목적의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둘째, 소득 절벽 현상이 심화됩니다. 기준선을 조금만 넘어도 여러 혜택을 모두 잃게 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중산층 노인의 삶의 질이 악화됩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중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정책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모이면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시민들의 반발로 정책이 수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를 계기로 장기적인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화되면서 정부의 복지 정책도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혜택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 혜택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두면 하나가 막혀도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건강하면 의료비도 적게 들고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입니다. 셋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정책은 계속 변함으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69세인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자세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연금도 받고, 임대 수입도 있고, 적금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가 막혀도 다른 것이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서두르시면 됩니다. 둘째, 기존 가입자는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절세 방법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막혀도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넷째, 정책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면 정책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88만 명의 시니어들이 겪게 될 이중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고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마저 잃게 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 만기가 긴 증권사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동시에 다른 절세 방법들도 알아보시고 장기적인 노후 자산 관리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부 혜택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침묵하면 더 많은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혜롭게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